강남의 화려한 고층 펜트하우스에서 박지훈은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43세의 그는 한국 최대 기술기업 테크비전의 CEO로 그의 얼굴에는 성공한 사업가의 자신감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공존했다. 그의 손가락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액자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사진 속에는 그의 유일한 아들 박민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우주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민호의 맑은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지우는 빠르게 표정을 밝게 바꾸며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 8살 아들을 맞이했다. 민호는 태어날 때부터 척수 기형으로 인해 다리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항상 호기심과 생기로 가득했다. 그래? 어떤 이야기를 들었니? 지훈이 아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물었다. 화성에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은 지구의 에베레스트 산보다 3배나 더 높대요. 언젠가 저도 우주 비행사가 되어 그곳에 가보고 싶어요. 민호가 두 팔을 높이 들어올리며 말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가슴 아픈 현실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아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다녔다. 서울, 보스턴, 취리히, 싱가포르. 세계 각지의 신경외과 전문의들을 만났지만 답변은 항상 같았다. 유감스럽게도 박 사장님, 아드님은 평생 걷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실험적인 치료법에 수억 원을 투자했고 줄기세포 연구에 막대한 기부금을 냈다. 하지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잔인한 현실 앞에서 그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래서 지훈은 일에 더욱 몰두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늦은 밤까지 회사에 머물렀다. 성공은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고 적어도 사업에서는 그가 통제권을 가질 수 있었다. 박 사장님, 새로운 가정부가 도착했습니다. 이은희 가정관리인의 목소리에 지우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여보내세요라고 말했다. 문이 열리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다. 단정한 차림새와 따뜻한 미소를 지닌 그녀는 조용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분위기를 풍겼다. 안녕하세요, 박지훈 사장님.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녀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지훈은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다. 은희 씨가 규칙과 일정에 대해 설명해 줄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민호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민호는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진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은희 씨가 민호의 일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셨어요.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훈은 잠시 그녀를 관찰했다. 보통 사람들은 민호를 만날 때 불편함이나 과도한 동정심을 보였다. 하지만 수진의 눈에서는 그런 감정이 보이지 않았다. 그저 따뜻함과 진실된 관심만이 있었다. 좋습니다. 그럼 일을 시작하세요. 지훈이 말했다. 수진이 떠난 후 지훈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이사회 미팅 30분 전이라는 알림이 떠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또 다른 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수진은 첫날부터 다른 직원들과는 달랐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민호를 대할 때 조심스럽고 불편한 모습을 보였지만 수진은 자연스럽게 그를 대했다. 그녀는 민호의 방을 청소하면서 그에게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인지 물었다. 축구 좋아해요? 어느 날 수진이 민호의 방에 있는 축구 포스터를 보며 물었다.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축구예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제일 좋아요. 나도 축구 팬이야. 특히 월드컵 때는 밤새 경기를 보곤 했지.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정말요? 다른 어른들은 제가 축구 얘기를 하면 그냥 웃고 넘어가거나 다른 얘기로 바꾸려고 해요. 민호가 조금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은 민호 앞에 앉아 진지하게 말했다. 왜 그럴까? 네가 축구를 좋아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닌데. 제가 다리를 못 쓰니까요. 민호가 속삭이듯 말했다.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밝게 말했다. 알아? 축구는 단지 발로만 하는 게 아니야. 전략을 짜고 경기를 이해하고 팀워크의 중요성을 아는 것. 그게 진짜 축구의 핵심이지. 손흥민 선수도 그의 머리와 마음으로 먼저 경기를 하니까 그렇게 뛰어난 거야. 민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날부터 수진과 민호는 매일 축구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진은 민호에게 축구 경기의 전략과 역사에 대해 알려주었고 때로는 함께 경기를 시청하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 민호의 방을 청소하고 있을 때
그녀는 민호가 축구 경기를 보며 흥분하는 순간 그의 다리에서 미세한 움직임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지만 그 후로도 특정 상황에서 민호의 다리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 그날 밤 수지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척수 기형, 소아신경학, 근육 반응. 그녀는 의학 용어를 배우며 밤을 새웠다. 그녀는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기도 했다. 그녀가 알게 된 것은 놀라웠다. 일부 희귀한 사례에서 특정 자극이 잠자고 있는 신경 연결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수진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다. 5년 전 그녀는 민호와 비슷한 나이의 아들 준호를 백혈병으로 잃었다. 그 아픔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녀는 다른 아이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고 마음먹었다. 특히 준호처럼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어느 날 수지는 민호에게 제안했다. 오늘은 새로운 게임을 해볼까? 내가 어릴 때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야. 어떤 게임인데요? 민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명상과 상상력을 사용하는 게임이야. 네가 우주 비행사라고 상상해봐. 우주선을 타고 화성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우주선을 움직이려면 네 마음의 힘을 사용해야 해. 수지는 민호에게 눈을 감게 하고 그의 다리에 부드러운 마사지를 시작했다. 그녀의 할머니는 전통 약초와 마사지로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수지는 어릴 때부터 그 기술을 배웠다. 이제 화성에 도착했어. 우주복을 입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거야. 그 감각을 느껴봐, 민호야. 내 발이 화성의 붉은 모래를 밟는 느낌.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놀랍게도 민호는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다리가 따끔따끔해요. 수지는 가슴이 뛰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래? 그건 아주 좋은 신호야. 계속 그 느낌에 집중해보자. 그들의 비밀 게임은 매일 계속되었다. 수지는 다양한 자극과 마사지 기법을 시도했고 민호는 점점 더 많은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아직은 너무 이른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이은희가 민호의 방을 지나가다 수진이 민호의 다리를 마사지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즉시 지훈에게 보고했다. 박 사장님, 새 가정부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녀는 민호 도련님의 다리에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이건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녀는 의학적 훈련이 없고 민호 도련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는 즉시 민호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수진이 민호의 다리에 마사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훈이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수진은 놀라서 일어섰다. 박 사장님,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빠, 수진 이모가 나를 도와주고 있어요. 민호가 급하게 말했다. 지훈은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다. 민호야, 이건 어른들의 문제야. 수진 씨, 제 사무실로 오세요. 지금 당장. 지훈의 사무실에서 그는 분노를 폭발시켰다. 당신은 자격도 없이 내 아들의 상태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그가 결코 걸을 수 없다고 했어요. 당신은 그에게 거짓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수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사장님, 저는 민회에게서 뭔가를 봤습니다. 그의 다리에 미세한 움직임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놓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가정부입니다. 의사가 아니라.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내일부터 당신은 민회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청소와 세탁만 하세요. 이 규칙을 어기면 즉시 해고될 것입니다.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다. 그녀는 민호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아들 준호에게 한 약속이기도 했다.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수지는 민호를 돕겠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출장 일정을 파악했고 그가 회사에 있을 때만 민호의 방을 청소하는 척하며 그들의 비밀 세션을 계속했다. 이은희의 감시를 피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수지는 가정부로서의 효율성과 성실함으로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다. 오늘은 어떤 느낌이 들어? 수진이 민호의 다리에 특별한 오일을 바르며 물었다. 그것은 그녀의 할머니가 만든 전통 한방 오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어제보다 더 따끔거려요. 그리고 잠깐이지만
제 발가락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민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대단해. 우리 계속해보자. 오늘은 네가 축구 경기장에 있다고 상상해봐. 넌 페널티킥을 차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 민호는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상상했다. 수만 명의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골대 앞에 서 있다. 심판의 휘슬이 울리고 그는 공을 향해 달려간다. 움직였어요. 민호가 갑자기 소리쳤다. 제 발가락이 정말 움직였어요. 봤어요? 수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확실히 민호의 오른발 엄지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봤어, 민호야. 정말 대단해.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작은 기적이었다. 수지는 민호를 꼭 안아주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우리는 계속할 거야. 알았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아빠에게는 말하지 말아요. 아직은요, 겐드. 왜? 수진이 물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빠가 실망할까 봐요. 만약 이게 일시적인 거라면 아빠는 이미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어요. 수지는 민호의 성숙한 생각에 감동받았다. 8살 아이가 자신보다 아버지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다니. 알았어, 우리의 비밀로 하자. 하지만 언젠가는 아빠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야. 그들의 세션은 계속되었고 민호의 상태는 조금씩 개선되었다. 그는 이제 발가락을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고 때로는 발목에서도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다. 수지는 더 많은 연구를 했고 새로운 기술을 시도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찾은 물리치료 기법을 게임으로 변형시켜 민호에게 적용했다. 한편 지우는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완전히 몰두해 있었다. 테크비전은 혁신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고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일이었다. 그는 더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고 집에 있을 때도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훈이 예상보다 일찍 귀가했다. 새 프로젝트의 중요한 단계가 완료되어 오랜만에 일찍 퇴근한 것이었다. 그는 피곤했지만 민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아들의 방으로 향하는 길에 그는 민호의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을 발견했다. 문을 열자 지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수진이 민호의 다리에 마사지를 하고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민호의 발가락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지훈이 문간에 얼어붙었다. 수진과 민호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방 안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스무하빠.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봐요, 제가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어요. 지훈은 말을 잃었다. 그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와 아들의 발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민호의 발가락이 움직이고 있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분명히 의도적인 것이었다. 어떻게? 지훈이 겨우 말을 이었다. 수진, 이모가 도와줬어요. 우리는 매일 특별한 게임을 했어요. 처음에는 따끔거리는 느낌만 있었는데 이제는 제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어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지훈은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 혼란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제 사무실로 오세요,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다. 사무실에서 지훈은 폭발했다. 내 명령을 어겼습니까? 당신은 의학적 자격도 없이 내 아들의 상태에 개입했어. 이건 완전히 무책임한 행동이야. 수지는 진정하려고 노력했다. 박 사장님, 제가 민회에게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틀릴 수도 있어요.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민호가 발가락을 움직였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일시적인 반사작용일 수도 있어. 당신은 내 아들에게 거짓 희망을 주고 있어요. 지훈이 소리쳤다. 당신이 뭘 알아요? 당신은 그냥 가정부일 뿐이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강하게 버텼다. 네, 저는 가정부입니다. 하지만 저도 어머니였어요. 뭐라고요? 지훈이 혼란스럽게 물었다.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5년 전 저에게는 민호와 같은 나이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준호라고 해요. 그 아이는 백혈병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살릴 수 없었어요. 그때 저는 약속했어요. 다른 아이들을 돕는 일에 제 삶을 바치겠다고. 지훈은 갑자기 침묵했다. 그는 수진의 눈에서 진실과 고통을 보았다. 그러나 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당신은 해고되었습니다. 내일까지 짐을 싸세요.
지훈이 마침내 말했다. 아빠 안 돼요. 민호가 갑자기 문을 열고 소리쳤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수진 이모를 보내지 마세요. 그녀는 제게 희망을 줬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가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줬어요. 민호야,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지훈이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다 이해해요. 아빠는 항상 저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게 저를 가두는 것 같아요. 수진 이모는 저를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그리고 봐요. 저는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어요. 민호가 울부짖었다. 지훈은 아들이 이렇게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항상 차분하고 이해심 많았던 민호가 이렇게 화를 내다니 그는 충격을 받았지만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충분해, 민호야.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수진 씨, 내일 아침에 최종 급여를 받으세요. 그날 밤 민호는 저녁 식사를 거부했다. 그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지훈이 들어가려 해도 문을 잠갔다. 지훈은 아들의 문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 그는 민호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왜 아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까?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조용히 자신의 짐을 쌌다. 그녀는 민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지훈이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대신 그녀는 작은 쪽지를 썼다. 민호에게 우리의 비밀 게임을 잊지 마. 매일 연습해. 넌 할 수 있어. 네가 얼마나 강한지 아직 모르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그때는 네가 내게 달려올 수 있을지도 몰라. 사랑해, 수진, 이모. 그녀는 쪽지를 민호의 우주책 사이에 살짝 끼워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본 후 조용히 떠났다. 수진이 떠난 후 민호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그는 먹기를 거부했고 학교에 가기를 거부했으며 심지어 좋아하던 책도 더 이상 읽지 않았다. 지훈은 걱정이 되었지만 아들이 단순히 짜증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민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우울해졌고 의사는 민호가 우울증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훈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회사 일을 줄이고 더 많은 시간을 아들과 보내려고 했지만 민호는 그를 밀어냈다. 민호야, 제발 이야기 좀 하자. 지훈이 어느 저녁 아들의 방에 앉아 간청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민호가 무표정하게 물었다. 네가 왜 이렇게 슬픈지 알고 싶어. 내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민호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정말요? 그럼 수진 이모를 다시 데려와요. 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민호야, 그건 안 돼. 그녀는 전문가가 아니야. 우리는 최고의 의사들에게 너를 데려갔고 그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어. 넌 걸을 수 없어. 하지만 제가 발가락을 움직였어요. 민호가 항의했다. 그건 일시적인 반사작용일 수 있어. 지훈이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의도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왜 아빠는 제가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세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훈은 답할 수 없었다. 그는 단지 아들을 더 큰 상처에서 보호하고 싶었다. 수년간의 실망 끝에 그는 더 이상의 거짓 희망을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만약 수진이 옳다면, 만약 민호가 정말로 나아지고 있다면 그 생각은 그의 마음에 불안을 가져왔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출근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정원사 최산구가 그를 찾아왔다. 박 사장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일이죠, 상우 씨? 지훈이 물었다. 김수진 씨에 관한 겁니다. 그녀가 매일 아침 대문 앞에 옵니다. 그녀는 민호 도련님을 위한 편지를 남기고 갑니다. 상우가 봉투를 내밀었다. 지훈은 놀라서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에는 민회계 오늘의 게임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봉투를 열어 내용을 읽었다. 민호야, 오늘은 우주 비행사 게임을 해보자. 네가 달 위를 걷는다고 상상해봐.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발을 들어 올리는 것이 더 쉬워.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발목을 움직여봐. 넌 할 수 있어. 수진 이모가 응원할게. 지훈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이 여성은 왜 이렇게까지 민호를 돕고 싶어 하는 걸까? 그녀가 정말로 민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상우 씨, 김수진 씨가 얼마나 오래 이런 편지를 남겼죠? 지훈이 물었다. 그녀가 떠난 날부터요, 사장님. 매일 아침이요. 상우가 대답했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민호의 건강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고 어떤 의사도 도울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여성, 단순한 가정부가 어쩌면 기적을 일으키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지우는 민호가 수진의 편지를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피어 있었다. 그 순간 지우는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과 두려움 때문에 아들의 행복을 희생시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대문 앞에서 기다렸다. 요구 없이 정각 수진이 나타났다. 그녀는 평소처럼 편지를 들고 있었다. 지훈을 보자 그녀는 놀라서 멈췄다. 박 사장님, 그녀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매일 이렇게 오셨다고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에서 민호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진 씨,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커피 한잔 하면서요. 그들은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갔다. 아침 일찍이라 손님이 거의 없었다. 지훈은 두 사람의 커피를 주문하고 테이블로 돌아왔다. 민호가 당신이 떠난 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훈이 말문을 열었다. 그는 먹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의사는 그가 우울증이 있다고 해요. 수지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안타깝네요. 민호는 특별한 아이예요. 그의 영혼은 너무 밝고 강해요. 당신이 어떻게 그의 다리에서 움직임을 발견했나요? 지훈이 마침내 물었다.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그냥 직감이었어요. 민호가 축구 경기를 보며 흥분할 때 그의 다리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 아들 준호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거든요. 준호가 어떤 병이었나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백혈병이었어요.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인 신경 손상이 있었고 의사들은 그가 다리 기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연구하고 마사지와 운동을 시작했더니 그의 다리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결국 백혈병이 악화되어 지훈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정말 미안합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제가 민호를 도우려고 한 거예요. 저는 준호에게 약속했어요. 다른 아이들을 도우면서 그의 정신을 살리겠다고. 그리고 민회계에서 가능성을 봤어요. 어떤 방법을 사용했나요? 지훈이 물었다. 수진은 자세히 설명했다. 그녀가 어떻게 연구했는지, 어떤 마사지 기법을 사용했는지, 어떻게 게임으로 변형시켜 민호에게 적용했는지. 그녀는 또한 민호의 진전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발가락을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발목에서도 약간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무릎 아래에서도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말했다. 지훈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모든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일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을까? 당신이 옳다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박 사장님. 뇌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민호처럼 어린아이들의 뇌는 더욱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나요. 제가 읽은 연구에 따르면 일부 환자들은 기존 신경 경로가 손상되었을 때 새로운 경로를 발달시킬 수 있대요. 수진이 설명했다. 지훈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는 수진의 눈에서 진실함과 지식, 그리고 민회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볼 수 있었다. 돌아오시겠어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수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우선 모든 것은 의학적 감독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신경과 전문의를 불러 민호를 다시 검사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세션은 녹화될 거예요. 지훈이 말했다. 수진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저는 언제나 투명하게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민호를 돕는 것이 제 유일한 목표니까요. 그들은 악수를 나누었고 지훈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어쩌면, 그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질지도 모른다. 민호는 수진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환호했다. 그의 눈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고 그는 즉시 식욕을 되찾았다. 지훈은 아들의 변화를 보며 감동받았다. 다음 날 서울 최고의 신경과 전문의인 김태우 박사가 민호를 진찰했다. 지훈은 민호의 의료 기록을 모두 제공했고 태우 박사는 꼼꼼히 검토했다. 박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드님의 상태는 제가 본 중에 가장 심각한 척수 기형 중 하나입니다.
태우 박사가 말했다. 모든 기록을 검토한 결과 다른 의사들의 진단에 동의합니다. 의학적으로 민호 군이 걷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훈의 얼굴이 어두워졌지만 그는 수진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박사님, 저희가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민호야, 수진 씨와 함께한 것을 박사님께 보여줄래? 민호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수진이 그에게 격려의 미소를 보내자 안심했다. 수진은 민호 옆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우주 비행사 게임 기억나? 이번에는 화성에 있다고 상상해봐. 수진은 민호의 다리에 특별한 마사지를 시작했고 민호는 눈을 감고 집중했다. 몇 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민호의 오른발 발가락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는 발목도 약간 움직였다. 태우 박사의 눈이 커졌다. 그는 즉시 민호에게 다가가 추가 검사를 했다. 민호야, 내가 만질 때 느낌이 있니? 그가 민호의 발바닥을 가볍게 찌르며 물었다. 네, 간지러워요.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태우 박사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어떤 진전이 있습니다. 민호 군의 일부 신경 연결이 재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지훈이 물었다. 태우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극히 드문 경우지만 네, 신경가소성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뇌가 손상된 경로를 우회하는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거죠. 특히 어린이들의 뇌는 이런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회복은 솔직히 말해 제 경력에서 처음 봅니다. 태우 박사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수진은 자신의 기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태우 박사는 주에 깊게 들었고 때로는 메모를 하기도 했다. 흥미롭군요. 전통적인 물리치료와 대체 요법의 결합이네요. 그리고 심리적 접근법도 포함되어 있고 이건 의학 저널에 실릴 만한 사례입니다. 태우 박사가 말했다. 그럼 계속해도 될까요? 지훈이 물었다. 네, 계속하세요. 하지만 제가 정기적으로 민호 군을 검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 저희 병원의 물리치료사들과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면 민호 군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태우 박사가 제안했다. 그날부터 민호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지훈은 집의 한 층을 리모델링하여 재활센터로 만들었다. 최신 장비와 함께 수진의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었다. 태우 박사의 추천으로 최고의 물리치료사들이 팀을 이루어 민호를 돕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지훈 자신에게 있었다. 그는 회사 일을 줄이고 매일 민호의 치료 세션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지켜보는 것에 그쳤지만 점차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수진이 지훈에게 제안했다. 사장님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호에게는 아버지의 손길이 큰 힘이 될 거예요. 지훈은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수진은 그에게 마사지 기법을 가르쳤고 민호는 아버지의 참여에 기뻐했다. 아빠 손이 더 따뜻해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 말에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오랫동안 아들과 진정한 유대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항상 옆에 있었지만 정서적으로는 멀리 있었던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호의 상태는 놀라운 속도로 개선되었다. 그는 이제 발을 움직일 수 있었고 무릎도 약간 구부릴 수 있었다. 태우 박사는 매주 민호를 검진하며 그의 진전을 기록했다. 이건 의학적 기적입니다, 박 사장님. 태우 박사가 어느 날 말했다. 민호 군의 사례는 의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할 수도 있어요. 지훈은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이건 민호의 공이에요. 그의 의지와 용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러나 지훈은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수진 덕분이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절망 속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잠든 후 지훈은 수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수진 씨,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훈이 말했다. 당신은 물리치료에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왜 정식 교육을 받지 않으세요? 제가 학비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수진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사장님, 그건 거절하지 마세요. 지훈이 말을 이었다.
이건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에요. 당신은 민호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도울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당신의 방법은 혁신적이에요. 정식 교육을 받으면 당신은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건 제 꿈이에요. 준호를 위한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제발 이제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그냥 지훈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수진도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지훈 씨. 그들 사이에 새로운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 공동의 목표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파트너십이었다. 그들은 함께 민호의 미래를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민호의 4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우는 특별한 파티를 계획했다. 민호의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그를 돌봐준 모든 의료진이 초대되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모르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다. 생일 전날 밤, 민호는 수진과 지훈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제가 연습한 것이 있어요. 민호가 신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진과 지훈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뭔데, 민호야? 지훈이 물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그의 휠체어 팔걸이를 꽉 잡았다. 천천히 그는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떨리는 다리로, 그러나 점점 더 안정적으로 민호는 서기 시작했다. 수진과 지훈은 숨을 멈췄다. 민호는 이제 완전히 서 있었다. 물론 휠체어를 지지대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두 다리로 서 있었다. 민호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는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한 걸음, 그리고 다시 한 걸음, 세 걸음을 걸은 후 그는 지쳐서 휠체어로 돌아왔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다. 내일 파티에서 모두에게 보여줄 거예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단지 아들에게 다가가 꽉 안아주었다. 수진도 함께했다. 그들 셋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눈물, 기쁨, 그리고 희망이 가득한 순간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테라스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는 절망 속에 살고 있었다. 그는 돈과 성공에 집착했고 아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놓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별 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돌아보았다. 수진이 테라스로 나와 그의 옆에 섰다. 네, 오늘 밤은 별이 유난히 밝네요. 지훈이 대답했다. 준호가 태어났을 때 제가 그에게 해준 첫 약속이 있어요. 수진이 말했다. 내가 항상 너를 지켜볼 거라고, 그리고 네가 별을 볼 때마다 내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지훈은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평화가 있었다. 준호는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지훈이 말했다.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민호는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들은 함께 별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연결감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우정이나 동료애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공동의 여정, 공유된 기적, 그리고 함께 나눈 희망에서 비롯된 깊은 유대감이었다. 민호의 9번째 생일 파티는 화려하게 준비되었다. 지훈은 강남의 고급 호텔 연회장을 예약했고 민호의 친구들과 가족, 그리고 지난 몇 개월 동안 민호를 도와준 모든 의료진이 초대되었다. 태우 박사는 물론 물리치료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민호의 학교 선생님들까지 모두 참석했다. 파티장은 우주 테마로 꾸며졌다. 천장에는 별과 행성들이 매달려 있었고 벽에는 우주 비행사와 로켓 이미지가 프로젝션 되었다. 민호가 우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민호는 파티의 주인공으로서 모든 손님들의 인사를 받았다. 그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특별한 빛이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식사와 케이크 커팅이 끝나고 지훈이 모두의 주의를 끌기 위해 일어섰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호의 9번째 생일을 함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훈이 말했다. 지난 1년은 우리 가족에게 많은 변화와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호가 여러분께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호에게 쏠렸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수진이 그에게 격려의 미소를 보냈다. 준비됐니, 민호야? 지훈이 부드럽게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그는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고 일어서기 시작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민호는 완전히 일어섰다. 그의 다리는 약간 떨렸지만 그는 서 있었다. 어머나, 누군가가 속삭였다. 그러나 민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지훈에게 눈짓을 했고 지훈은 휠체어를 약간 뒤로 밀었다. 이제 민호는 아무 지지대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 한 걸음, 두 걸음. 민호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걸어갔다. 5걸음을 걸은 후 그는 멈췄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다. 방 안은 잠시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가 갑자기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태우 박사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민호의 친구들은 흥분해서 소리쳤다. 많은 어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민호는 천천히 돌아서서 수진에게 걸어갔다. 그는 그녀 앞에 멈춰 서서 말했다. 수진 이모, 고마워요. 이모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민호를 꼭 안아주었다. 아니야, 민호야. 이건 내 의지와 용기 덕분이야.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지훈도 그들에게 다가와 함께 껴안았다. 그 순간 그들은 하나의 가족처럼 느껴졌다. 파티가 끝난 후 태우 박사는 지훈과 수진을 따로 불렀다. 오늘 본 것은 제 의학 경력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태우 박사가 말했다. 민호 군의 사례는 전 세계 의학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례를 의학 저널에 발표해도 될까요? 지훈은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박사님, 지훈이 대답했다. 만약 민호의 이야기가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태우 박사는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수진 씨, 당신의 방법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병원의 물리치료사들에게 당신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진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아직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의 도움으로 곧 물리치료학을 공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훌륭합니다. 태우 박사가 감탄했다. 당신은 타고난 치료사입니다. 정식 교육을 받으면 당신은 이 분야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모든 손님들이 떠난 후 지훈과 수진은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민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날의 흥분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날이었어요. 수진이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그랬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민호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수진이 말했다. 그의 의지와 용기는 저에게도 큰 영감이 됩니다.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저는 당신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수진 씨. 처음에 당신을 믿지 않고 심지어 당신을 해고했던 것에 대해.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었다. 이해해요. 당신은 아버지로서 민호를 보호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했던 일은 일반적인 가정부의 역할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아니었다면 민호는 여전히 휠체어에 갇혀 있을 거예요. 지훈이 말했다.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단지 준호에게 한 약속을 지켰을 뿐이에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수진의 손을 잡았다. 준호는 당신을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말이 필요 없는 편안한 침묵이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의 이야기는 뉴스에 보도되었다. 태우 박사의 인터뷰와 함께 민호가 처음으로 걷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었다. 그것은 빠르게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다. 지훈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동료들, 언론사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부모들이 연락해왔다. 그들 모두가 민호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다. 지우는 수진과 상의한 후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 일부를 다른 임원들에게 위임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희망의 걸음이라는 재단을 설립한 것이다. 이 재단의 목적은 민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것이었다. 지우는 자신의 개인 재산 상당 부분을 기부했고 다른 기업들과 개인들도 이 취지에 동참했다. 재단은 첨단 재활시설을 갖추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치료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수지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가 되었다. 그녀는 낮에는 대학에서 물리치료학을 공부하고 저녁에는 재단의 프로그램 개발을 도왔다. 그녀의 독특한 방법론은 재단의 치료 철학의 중심이 되었다. 몇 달 후 희망의 걸음 재단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개관식에는 많은 저명 인사들과 의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민호가 무대에 올라 걸어가는 모습이었다. 그는 이제 짧은 거리를 지팡이의 도움만으로 걸을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호입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걸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의사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김수진 이모가 제 인생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희망을 주었고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민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오늘 이 재단이 문을 여는 것은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예요. 어떤 의사가 뭐라고 하든 어떤 진단을 받든 포기하지 마세요. 항상 희망이 있어요. 그의 말에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개관식 후 재단은 빠르게 활동을 시작했다. 첫 달에만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등록했고 그들 모두에게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태우 박사와 그의 팀도 자원봉사로 참여했고 다른 의료기관들도 협력을 제안해왔다. 수지는 재단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희망 코치라는 직책으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도 상담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부모들이 겪는 감정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었고 때로는 단순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 지훈도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워커홀릭이 아니었다. 그는 매일 아침 민호의 물리치료 세션에 참여했고 오후에는 재단에서 일했다. 그는 주말을 민호와 함께 보냈고 그들은 박물관, 영화관 그리고 민호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장에 갔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잠든 후 지훈은 수진을 집 뒤뜰의 정원으로 초대했다. 그곳에는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촛불과 와인 2잔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게 다 뭐예요? 수진이 놀라서 물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자리를 권했다. 당신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어요. 지난 1년간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너무 큰 의미가 있었어요. 수진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별것 아니에요. 저도 많은 것을 얻었어요. 민호는 저에게도 희망을 주었으니까요. 지훈은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당신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 제안을 받았어요. 그들은 당신의 치료법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의학계에 소개하고 싶어 해요. 수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건 정말 대단한 기회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훈이 계속했다. 태우 박사가 당신을 위한 특별 장학금을 마련했어요. 당신이 학업을 마치면 그의 연구팀에 합류할 수 있대요.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그냥 평범한 가정부였을 때 당신은 절대 그냥 가정부가 아니었어요.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은 특별한 재능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준호가 보고 있을까요? 수진이 문득 물었다. 지훈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그리고 그는 지금 당신을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수진은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요, 지훈 씨.
당신과 민호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도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수진 씨.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무언가가 변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나 우정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공통의 경험, 공유된 희망,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에서 비롯된 특별한 유대감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사랑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3년이 흘렀다. 민호는 이제 12살이 되었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이제 짧은 거리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고 긴 거리는 가벼운 보조기만 있으면 충분했다. 그는 더 이상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다녔고 축구클럽에도 가입했다. 물론 그는 필드에서 뛰지는 않았지만 전략가로서 팀에 기여했다. 코치는 민호의 축구에 대한 이해력과 전략적 통찰력을 높이 평가했다. 수지는 물리치료학 학위를 받았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소아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동시에 희망의 걸음 재단에서도 활동했다. 그녀의 혁신적인 치료 방법은 의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그녀는 여러 국제 컨퍼런스에서 간견을 했다. 그녀의 논문 신경가소성과 어린이 재활, 새로운 접근법은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게재되었고 많은 물리치료사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지훈은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에서 한 발 물러나 다른 임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위임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재단 운영과 민호와 함께 보냈다. 재단은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에도 지부를 열었고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을 도왔다. 그리고 지훈과 수진 사이의 관계도 발전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그들의 유대감은 점차 깊어졌고 2년 전 그들은 결혼했다. 민호는 그들의 결혼식에서 반지 전달자 역할을 했고 아버지의 새로운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그들은 이제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 수지는 여전히 민호의 치료를 감독했지만 이제 그들은 모자 관계를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민호는 수진을 이모 대신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수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참기 힘들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 가족은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하고 있었다. 민호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있었다. 그는 필드의 가장자리에서 공을 패스하고 전략을 지시하며 참여했다. 믿기지 않아요. 수진이 벤치에 앉아 민호를 지켜보며 말했다. 3년 전만 해도 그는 휠체어에 갇혀 있었어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에요, 수진아.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노력이었어요. 민호의 의지, 당신의 지원, 그리고 우리의 믿음.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것은 편안한 침묵이었다. 그들은 이제 말 없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훈이 갑자기 말했다. 재단이 국제상을 받게 되었어요. 세계 아동 재활 혁신상이라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의료 컨퍼런스에서 수여된대요. 수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건 정말 대단한 영광이네요. 당신이 가서 상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재단의 영혼이니까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가요. 민호도 데려가요. 이건 우리 가족 모두의 성취니까요. 지훈은 부드럽게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알아요? 당신이 우리 삶에 들어온 것은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수지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결혼 후 2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지훈의 달콤한 말에 가슴이 설렜다. 아빠, 엄마, 민호가 그들에게 달려오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골을 넣었어요. 직접 공을 찾고 들어갔어요. 지훈과 수지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민회계의 또 하나의 큰 발전이었다. 정말이니? 지훈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네. 다른 애들이 제가 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짧게 찼지만 공이 골대에 들어갔어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수지는 민호를 꼭 안아주었다. 정말 대단해, 민호야. 너는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구나. 그들은 그날 오후를 공원에서 보냈다. 민호는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지훈과 수지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 재단의 확장, 그리고 민호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호가 의사가 되고 싶대요. 수진이 말했다.
어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그는 자신처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고 싶대요. 지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 아이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요. 당신을 닮았네요. 수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면 당신을 닮았을 수도 있어요. 당신도 재단을 통해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잖아요. 그들의 대화는 민호의 친구 어머니가 다가오면서 중단되었다. 박 사장님,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녀가 인사했다. 민호가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그 아이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이 대답했다. 우리는 민호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사실 제가 당신들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조카가 있는데 그 아이도 선천적인 장애가 있어요. 걷는 것이 어렵고 민호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혹시 재단에서 그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수진이 즉시 대답했다. 언제든지 재단으로 오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여성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많은 가족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그녀가 떠난 후 지우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예요. 한 번에 한 아이씩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보람찬 일이에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후 민호는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지훈과 수진은 테라스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내일 병원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수진이 말했다. 태우, 박사가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우리의 치료법을 더 많은 질환에 적용하는 거예요. 지훈은 관심 있게 들었다. 어떤 질환들이요? 주로 뇌 손상 후 재활이에요. 뇌졸중, 외상성 뇌 손상. 우리의 방법이 이런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진이 설명했다. 그거 정말 흥미롭네요. 지훈이 말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요. 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번에는 병원에서 전액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우리의 방법이 이미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지훈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알아요? 단순한 가정부에서 이제는 존경받는 의료 전문가가 되었어요. 수진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제가 믿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운이 좋았고요. 당신과 민호를 만난 것이.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입술에 가져갔다. 그건 운이 아니었어요. 그건 운명이었어요. 다음 날 수진은 병원에서의 회의를 마치고 재단으로 향했다. 회의는 성공적이었고 새 연구 프로젝트는 곧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재단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지훈이 어떤 노인 부부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매우 감정적으로 보였고 여성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수진아, 이분들을 소개할게요. 지훈이 그녀를 보자 말했다. 이분들은 김민석 씨와 박영희 씨입니다. 그들의 손자 준우가 우리 재단의 첫 환자 중 한 명이었어요. 수진은 그들에게 인사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준우는 어떻게 지내나요? 그 아이는 이제 걸을 수 있어요. 영희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의사들은 그가 평생 휠체어에 의존할 거라고 했는데 이제 그는 학교에 걸어서 가요. 모든 것이 당신들 덕분이에요. 수진은 감동받아 미소를 지었다. 그건 준우의 노력 덕분이에요. 그 아이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우리는 당신들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석 씨가 말했다. 당신들은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그들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후 노인 부부는 떠났다. 그들이 떠난 후 지훈은 수진을 안아주었다. 이런 순간들이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요. 그가 말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가끔 이 모든 것이 꿈인 것처럼 느껴졌다. 단순한 가정부에서 이제는 많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다니. 그리고 그녀 자신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이 있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 오늘 민호를 일찍 데려와야 해요. 지훈이 말했다. 그가 축구 클럽에서 특별한 발표를 한대요. 어떤 발표요? 수진이 물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가 꼭 와 달래요. 그들은 오후에 민호의 학교로 갔다. 운동장에서는 축구 클럽 활동이 한창이었고 민호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
그는 부모님을 보자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잠시 후 코치가 호루라기를 불어 모든 아이들을 모았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코치가 말했다. 우리 팀의 전략가 박민호 군이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민호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약간 긴장한 듯 보였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두를 위한 축구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저와 같은 신체적 제한이 있는 아이들도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훈과 수지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민호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제가 직접 몇 가지 규칙과 훈련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민호가 계속했다. 그리고 코치님과 학교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우리는 매주 토요일에 특별 세션을 열 예정이고 모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코치가 다시 말을 이었다. 민호의 아이디어는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학교들과도 연락을 취했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포용성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가르칠 것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지훈과 수지는 민회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그를 자랑스럽게 안아주었다.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니? 지훈이 물었다. 민호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깜짝 선물로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패할까봐 걱정도 됐고요. 민호야, 이건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야. 수진이 말했다.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알아? 엄마 아빠처럼요. 민호가 대답했다. 저는 그냥 다른 아이들도 제가 받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훈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우리 아들이 정말 자랐네요.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네, 정말 그래요. 그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당신을 닮았어요. 지훈이 말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 둘 다요. 당신도 재단을 통해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잖아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운전했다. 그것은 편안한 침묵이었다. 그들은 이제 말 없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알아요? 수진이 갑자기 말했다. 가끔은 이 모든 것이 꿈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당신의 집에 왔을 때 저는 그저 일자리가 필요한 가정부였어요. 그리고 이제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하재 당신은 존경받는 물리치료사,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많은 아이들의 희망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수진이 물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예요. 지훈이 대답했다. 2년이 더 흘렀다. 민호는 이제 14살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다. 그는 이제 거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었고 단지 장시간 걷거나 달릴 때만 약간의 보조기가 필요했다. 그의 모두를 위한 축구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이제는 10개 이상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민호는 종종 다른 학교를 방문하여 프로그램 설명회를 열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수지는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겸임 교수가 되어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병원과 재단에서의 일도 계속했다. 그녀의 방법론은 김수진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고 국내외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이를 배우기 위해 그녀의 강의를 찾았다. 지훈은 테크비전의 CEO 자리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이 되었다. 이제 그의 시간 대부분은 재단 운영과 새로운 분야 탐색에 할애되었다. 그는 최근 의료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특히 재활 장비와 보조 기술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 어느 평화로운 아침, 지훈은 자신의 서재에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때 수진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아침부터 바쁘네요. 수진이 말하며 커피를 건넸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받았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미국에서 온 의료기기 회사와요. 그들이 우리 재단과 협력하여 맞춤형 보조기기를 개발하고 싶어 해요. 흥미롭네요. 수진이 그의 옆에 앉으며 말했다. 어떤 종류의 기기인가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조기예요. 사용자의 움직임 패턴을 학습하고 적응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그들이 우리 재단의 환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지훈이 설명했다. 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그거 정말 대단한 기회네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들의 대화는
민호가 방에 들어오면서 중단되었다. 그는 이제 키가 크고 마른 10대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반짝임이 남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민호가 인사했다. 그는 이제 목소리가 약간 변하기 시작했다. 민호야, 오늘 일찍 일어난 내게 수진이 말했다. 학교 갈 준비는 다 됐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오늘 방과 후에 도서관에 들를 거예요. 의학책을 좀 더 찾아보려고요. 지우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민호는 최근 의학, 특히 신경학과 물리치료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종종 수진의 의학 서적을 빌려 읽곤 했다.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구나. 지훈이 물었다. 민호는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엄마처럼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특히 저처럼 걷는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요. 수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민호가 그녀를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그녀는 여전히 감동을 받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 그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그렇다면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수진이 말했다. 의대는 쉽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지금 반에서 1등이에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지훈과 수진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아들은 정말 특별했다. 아침 식사 후 지훈은 민호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수진은 병원으로 향했다. 오늘은 그녀에게 특별한 날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국제 학생들을 위한 강의를 할 예정이었다. 중국, 일본, 태국, 그리고 심지어 미국과 유럽에서 온 물리치료사들이 그녀의 방법을 배우기 위해 모였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수진은 약간의 긴장을 느꼈다. 하지만 강의를 시작하자 그녀의 열정이 긴장을 압도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떻게 가정부로 시작해서 아들을 잃은 후의 약속, 그리고 민호를 만나 그의 삶을 바꾸게 된 과정까지. 제 방법의 핵심은 과학과 직관의 조화입니다. 수진이 설명했다. 의학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각 환자를 개인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의 꿈, 열정, 두려움을 이해해야 합니다. 치료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강의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 모였다. 그중 한 젊은 태국 물리치료사가 수진에게 다가왔다. 김 교수님,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저에게는 민호 군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있어요. 7살 소녀인데 의사들은 그녀가 결코 걷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희망은 치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세요. 어쩌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저녁, 수지는 그 태국 물리치료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그 소녀의 사례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 수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소녀가 재단의 국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지는 지훈에게 그날의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 물리치료사의 눈에서 내가 5년 전 민호를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열정을 봤어요. 그녀도 그 소녀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이제 한 사람의 인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치료사들에게 영감을 주어 더 많은 아이들을 돕게 하고 있어요. 당신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어요. 다음 날, 지훈은 미국 의료기기 회사와의 미팅을 위해 사무실로 향했다. 회의는 성공적이었고 협력 계약이 체결되었다. 회사는 재단의 환자들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기를 개발하고 재단은 임상 데이터와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팅 후 지훈은 재단으로 돌아와 좋은 소식을 직원들과 공유했다. 그는 재단의 로비를 지나가다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어린 소년과 그의 부모님을 발견했다. 그들은 처음 방문한 것 같았고 약간 불안해 보였다. 지훈은 그들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훈입니다. 재단의 설립자예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부모님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박 사장님,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는 아들 우진이를 위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지훈은 소년에게 미소를 지었다. 안녕, 우진아. 몇 살이니? 8살이에요. 소년이 수줍게 대답했다. 지훈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우진이는 5년 전 민호와 같은 나이였다.
우진아,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 따라올래? 우진이와 그의 부모님은 지훈을 따라 재단의 중앙홀로 갔다. 그곳에는 큰 사진 전시회가 열려 있었다. 희망의 걸음 5주년 기념전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였다. 이것 봐. 지훈이 첫 번째 사진을 가리켰다. 그것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어린 민호의 사진이었다. 이 아이는 내 아들 민호야. 5년 전에는 너처럼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 그는 천천히 사진들을 따라 걸으며 민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지막 사진은 민호가 축구공을 차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제 민호는 거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어. 그는 학교에서 1등을 하고 다른 아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지. 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진이의 눈이 커졌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지훈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물론이지. 여기 재단에는 민호처럼 변화를 경험한 많은 아이들이 있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너도 할 수 있어. 우진이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지훈에게 감사를 표했다.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사장님. 지훈은 그들을 수진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수진은 우진이를 만나자마자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다. 그녀는 즉시 그의 상태를 평가하기 시작했고 그의 다리에서 민호와 비슷한 미세한 움직임을 발견했다. 우진아, 네가 좋아하는 게 뭐니? 수진이 부드럽게 물었다. 우주 비행사요. 우진이가 대답했다. 저는 언젠가 달에 가고 싶어요.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민호와 너무 비슷했다. 그래? 그럼 우리 우주 여행 게임을 해볼까? 네가 달에 있다고 상상해봐. 그날 저녁, 수진은 지훈에게 우진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아이는 민호와 너무 비슷해요. 같은 열정, 같은 꿈. 그리고 그의 상태도 매우 유사해요. 저는 그가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민호에게 했던 것처럼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나은 환경과 경험, 그리고 팀이 있어요. 우리는 우진이를 더 빨리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에게 우진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제가 그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민호가 물었다.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수진과 지훈은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아들은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멘토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민호는 학교 후에 재단에 들러 우진이를 만났다. 두 소녀는 즉시 친해졌다. 민호는 우진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심지어 자신이 처음으로 발가락을 움직였을 때의 흥분에 대해서도 말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워. 민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리고 어느 날 너는 일어서서 걷기 시작할 거야. 우진이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정말요? 제가 정말 걸을 수 있을까요? 민호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내가 했으니 너도 할 수 있어. 그날 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그날의 일들, 우진이와의 만남,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놀라워요. 지훈이 말했다. 5년 전만 해도 우리는 모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나는 일중독자 CEO였고 민호는 휠체어에 갇혀 있었고 저는 그저 일자리가 필요한 가정부였죠.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고 함께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지훈이 말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가끔은 수진 이모, 아니 엄마가 그날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상상해봐요.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수진은 민호의 손을 잡았다. 운명이었던 것 같아, 민호야. 내가 준호를 잃은 후 나는 목적을 잃었어. 하지만 너를 만났을 때 나는 다시 의미를 찾았어. 너는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야. 그리고 당신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지훈이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민호는 갑자기 일어나 두 사람을 꼭 안아주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예요. 최고의 부모님을 가졌으니까요.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우진이의 첫 번째 정식 치료 세션을 위해 일찍 재단에 도착했다. 그녀는 이제 경험이 풍부한 물리치료사였지만 여전히 각 새로운 환자에 대해 특별한 흥분을 느꼈다. 특히 우진이는 그녀에게 민호를 떠올리게 했다. 치료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이미 도착해 있는 우진이와 그의 부모님을 발견했다. 우진이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다. 안녕 우진아, 수진이 밝게 인사했다. 오늘 기분이 어때? 긴장돼요. 하지만 기대도 돼요. 우진이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건 항상 조금 무서운 법이지. 하지만 걱정 마, 우리가 함께 할 거야. 그녀는 우진이의 부모님에게도 인사했다. 오늘은 먼저 우진이의 상태를 자세히 평가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사실 가족의 참여는 우리 방법의 핵심이에요. 수지는 천천히 우진이의 다리를 검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각 근육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고 때때로 특정 지점을 자극했다. 그녀는 우진이에게 계속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물었다. 여기는 어때? 뭔가 느껴지니? 수진이 우진이의 발바닥을 가볍게 문지르며 물었다. 우진이는 잠시 집중했다. 조금 따끔거리는 것 같아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이것은 좋은 신호였다. 아주 좋아 우진아. 그건 신경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야. 평가가 끝난 후 수진은 우진이의 부모님에게 결과를 설명했다. 우진이의 상태는 제가 처음 민호를 만났을 때와 매우 유사해요. 척수 기형은 분명하지만 완전한 손상은 아닙니다. 일부 신경 연결이 남아있고 이를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부모님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그럼 우진이도 걸을 수 있게 될까요? 수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각 환자마다 다르고 회복 정도도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진이는 젊고 의지가 강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5년 전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녀는 우진이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그것은 전통적인 물리치료와 그녀의 독특한 방법론, 그리고 최신 기술을 결합한 것이었다. 미국 회사와의 협력으로 개발 중인 새로운 보조기기도 우진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에요. 수진이 강조했다. 이것은 빠른 해결책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함께 놀라운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치료 세션이 끝난 후 수진은 우진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작은 우주 비행사 인형이었다. 이건 네가 꿈을 잊지 않도록 하는 거야. 수진이 말했다. 언젠가 너는 달에 갈 수 있을 거야, 우진아. 먼저 지구에서 걷는 법부터 배우자. 우진이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인형을 꼭 안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수진은 그날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지훈과 민호는 이미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부엌에서 나는 맛있는 냄새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우진이와의 첫 세션은 어땠어요? 지훈이 물었다.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좋았어요. 그 아이는 놀라운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상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희망적이에요. 그 아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민호가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 거라고 확신해요.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아이는 강해, 너처럼. 민호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제가 내일 그를 다시 만나도 될까요? 학교 후에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운동들을 몇 가지 보여주고 싶어요. 물론이지. 수진이 대답했다. 우진이는 네가 오길 기다리고 있을 거야. 지훈은 테이블에 음식을 놓으며 말했다. 우리 아들이 이제 멘토가 되었네요.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의 전달자가 된 거죠. 수진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자랑스러움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녀가 처음 민호를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한계에 갇혀있는 슬픈 아이였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신감 넘치는 청소년이 되었다. 알아요? 수진이 문득 말했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져요. 마치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써내려간 것 같아요. 완벽한 해피엔딩으로요. 지훈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이건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가족과 재단은 계속해서 성장할 거고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민호는 자신의 재단을 설립할지도 모르죠.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모두를 위한 의학이라는 이름은 어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지훈과 수지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아들은 이미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생각하고 있었다. 그거 정말 멋진 아이디어구나, 민호야. 수진이 말했다. 네가 의사가 되면 우리는 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도울게.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시작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이었다. 과거의 어려움과 슬픔을 이겨내고 이제 그들은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수지는 잠시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준호가 지금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했다. 그는 분명 그녀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을 도왔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족과 삶의 목적을 찾았다. 고마워, 준호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너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어. 5년이 더 흘렀다. 민호는 이제 19살이 되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학년 학생이 되었다. 그는 소아신경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고 그의 꿈은 척수 손상을 가진 아이들을 돕는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었고 가끔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만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다. 모두를 위한 축구 프로그램은 전국적인 성공을 거두어 이제는 한국축구협회의 공식 프로그램이 되었고 2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민호는 여전히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학 생활 중에도 시간을 내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수지는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정교수가 되었고 그녀의 김수진 프로토콜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치료 방법이 되었다. 그녀는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간견을 하고 자신의 방법을 가르쳤다. 그녀의 최신 책 희망의 과학, 소아신경 재활의 새로운 지평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지우는 이제 완전히 사업에서 은퇴하고 자신의 시간을 전적으로 재단에 바쳤다. 희망의 걸음. 재단은 이제 아시아 최대의 아동재활단체가 되었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에도 지부를 두고 있었다. 재단은 매년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무료 치료를 제공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아침 지훈과 수지는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각각 58세와 4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력이 넘쳤다. 민호가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어요. 지훈이 말했다. 무슨 내용인지 힌트를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그의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 같아요. 그는 최근에 많은 시간을 실험실에서 보내고 있었어요. 민호는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소아신경학 연구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의 개인적인 경험과 열정은 그를 특별한 학생으로 만들었고 교수들은 그의 잠재력을 일찍부터 알아보았다. 그들이 공원을 산책하는 동안 지우는 문득 생각에 잠겼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10년 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수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의 빛이 있다는 걸 우리는 배웠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거예요. 민호는 여전히 휠체어에 갇혀 있었을 테고 나는 여전히 일중독자였을 테고 그리고 저는 여전히 상실감 속에서 살고 있었겠죠. 수진이 말을 이었다. 그들은 잠시 벤치에 앉아 한강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봄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이고 벚꽃 잎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오우진 군은 어떻게 지내요? 지훈이 물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거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 해요. 오우진은 5년 전 그들이 만난 소년으로 민호와 같은 상태였다. 수진의 지도 아래 그는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고 이제는 거의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어제 전화했어요. 수진이 계속했다. 우진이가 과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대요. 그리고 그가 민호처럼 의대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해요. 지훈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은 정말 놀라워요. 민호가 우진에게 희망을 주었고 이제 우진은 또 다른 아이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재단의 진정한 목적이죠. 수진이 말했다. 단순히 아이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자신의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오후가 되어 지훈과 수진은 민호가 있는 대학교 캠퍼스로 향했다. 민호는 의과대학 강당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훤칠한 청년으로 성장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열정이 남아 있었다. 엄마, 아빠! 민호가 그들을 보자 밝게 인사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그는 그들을 강당 안으로 안내했다. 강당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의대 교수들, 학생들, 그리고 몇몇 언론인들도 보였다. 이게 다 뭐니? 수진이 놀라서 물었다. 민호는 신비한 미소를 지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이 앞줄에 자리를 잡자 태우 박사가 단상에 올라갔다. 그는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학장이 되어 있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한 발표를 위해 모였습니다. 태우 박사가 말했다. 우리 대학의 1학년 학생이지만 이미 놀라운 연구 성과를 이룬 박민호 군을 소개합니다. 민호는 단상에 올라갔다. 그는 약간 긴장한 듯 보였지만 자신감 있게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호입니다. 그가 말문을 열었다. 10년 전 저는 걷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모든 의사들은 제가 평생 휠체어에 의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김수진 교수님, 제 어머니께서 저에게 희망을 주셨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호는 계속했다. 저는 지난 1년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제 어머니의 김수진 프로토콜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최신 신경과학 연구와 결합하여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신경 회로도와 MRI 이미지들이 나타났다. 우리는 오랫동안 손상된 척수는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정 조건에서 신경세포는 재생할 수 있고 새로운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제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것은 물리적 치료, 정신적 이미지 훈련, 그리고 새로운 약물 치료를 결합한 혁신적인 접근법이었다. 그의 설명은 전문적이었지만 그의 열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이 프로토콜을 10명의 자원자에게 적용한 결과 8명이 유의미한 운동 기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기존 치료법보다 2배 이상 높은 성공률입니다. 강당은 놀라움의 소리로 가득 찼다. 민호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다. 저는 이 연구를 희망의 신경과학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야말로 모든 치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수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오늘 저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희망의 걸음 재단이 공동으로 희망의 신경과학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센터는 척수 손상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연구와 치료를 전문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태우 박사가 다시 단상에 올라왔다. 박민호 군의 연구는 이미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도 협력 제안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젊은 연구자가 앞으로 의학계에 가져올 혁신이 기대됩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민호에게 축하를 건넸다. 언론인들은 인터뷰를 요청했고 교수들은 그의 연구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마침내 민호는 부모님에게 돌아왔다. 지훈은 아들을 자랑스럽게 안아주었다. 네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구나, 지훈이 말했다. 민호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어요. 수지는 아직도 감동의 눈물을 닦고 있었다. 민호야,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단다. 네가 이렇게 성장해서 다른 아이들을 돕고 있다니. 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엄마, 이건 모두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휠체어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엄마는 제게 두 번째 삶을 주셨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계속했다. 그리고 준호 형, 엄마의 첫 아들, 그도 이 모든 것의 일부예요. 엄마가 그에게 한 약속이 결국 저를 구했고 이제는 많은 다른 아이들도 구하고 있어요. 수지는 민호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준호는 떠났지만 그의 영혼은 이 모든 것에 살아있었다. 그의 짧은 생명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날 저녁 가족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위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 갔다. 그들은 민호의 성취를 축하했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센터가 완공되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환자들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민호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저는 더 많은 연구를 계속할 거예요. 우리는 아직 신경 재생의 표면만 긁고 있을 뿐이에요. 지훈은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 아들의 성공을 위해 건배합시다. 그리고 희망의 신경과학센터의 미래를 위해. 그들은 잔을 부딪히며 미소를 나누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한강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식사 후 그들은 레스토랑 테라스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이 준호의 생일이에요. 수진이 문득 말했다. 그가 살아있다면 이제 24살이 되었을 거예요. 지훈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 형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의 저는요. 그의 영혼이 우리 모두를 이끌어왔어요. 수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준호야. 네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야.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서서 별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 그리고 공유된 사명감으로 맺어진 가족이었다. 10년 전 그들은 각자 자신의 상처와 한계 속에 갇혀 있었다. 지훈은 일에 파묻혀 아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놓치고 있었고 민호는 자신의 몸에 갇혀 꿈을 포기해야 했으며 수지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함께 모았고 그들은 서로에게 희망과 치유를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희망을 전 세계의 다른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었다. 민호의 희망의 신경과학센터는 그들의 여정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병원이나 연구소가 아니라 희망의 등대가 될 것이다. 그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두 번째 기회를 얻고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이다. 한 사람의 희망과 사랑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항상 빛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 FIM 데이 히스토리아,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훈, 수진, 민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더 들으시려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재생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화면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인생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